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고 갈등도 많은데 딱 중심 잡기가 사실 정치를 하면서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. 의원님의 정치적 소신이나 원칙, 뭐 철학 어떤 점을 주요하게 생각하시나요? 이 정치는 사실은 제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사실은 국민들이 하고 시민들이 하는데 제가 약간의 무슨 감초 역할하고 정리해서 제가 그걸 대변해 주는 역할인밖에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저는 현장에서 경청하고 소통하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.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. 주민들 의견을 항상 듣고 그걸 듣고 제가 나름대로 또 정리해서 또 실천하는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직접 소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시다 보니까 많은 요구들이 있잖아요. 네네네. 근데 그 요구들을 다 해결해 주거나 어떻게 다 해결을 해 주거나 다 들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. 네. 그럴 때 의원님은 좀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? 어떠세요?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사실 민원을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. 하지만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소연하고 싶은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. 사실 그걸 앉아서 이렇게 30분, 1시간 들어주시면 다 풀리고 가십니다. 실제 또 제가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. 그래서 사실 정치인의 기본 자세는 듣고 경청하는 것 같아요. 들어주고 공감을 하다 보면은 그분도 다 이해하시고 가시더라고요.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. 또 가끔은 또 이렇게 좀 계속 싫은 소리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도 제 숙명이라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싫은 소리 하실 때는 의원님도 좀 스트레스 받으시죠? 그렇죠.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공인이다 보니까 항상 이해하고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하고 이해합니다. 네. 아유, 마음이 굉장히 넓으신 것 같은데요. 정치인 이제 최종현 의원님 말고 또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시더라고요. 요리로 또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고 계시던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.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수원에 와서 이제 부모님 따라와서 한 1년 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시고. 돌아가시고 네. 저는 이제 제 혼자 고집 쓰고 남았죠. 중학교 1학년이 혼자서 생활을 하셨단 2학년 말씀이시죠? 때부터 이제 혼자 한 거죠. 네. 그래서 또 제가 또 어려서부터 아버님께서 집에서 요리를 하셨어요. 그 뒷모습은 제가 많이 전 하지 않았지만 어려서 그런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내 안에도 아버님의 피가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자취 생활을 해서 결혼할 때까지 제가 이제 혼자 살았으니까 네. 필리핀은 또 2년 또 밥을 또 해 먹었잖아요. 네네. 2년 동안 또 했고 그래서 항상 그 요리에 대한 생각은 많이 갖고 있었고 제 적성에도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사실은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구에 있는 모든 그 골목 상권에 다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요리가 있고 어떻게 요리하나 이거를 좀 다 찍어서 제가 유튜브를 해봐야 되겠다. 또 이것도 지역 상권도 살리는 게 되고 또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요리를 또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몇 번 하다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스튜디오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요리를 계속 만들었죠. 그래서 요리를 하루하루 이렇게 누가 좀 해달라 그러면 그 요리를 해서 같이 나눠 먹고 요새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앞으로 좀 시간 되면 꼭 다시 하고 싶은 게 요리입니다. 그래서 아빠의 손맛이라고 네. 유튜브 있을 꼭 구독 좀 해주십시오. 근데 정말 유튜브에서도 인도네시아 음식이나 필리핀 음식이나 뭐 해외 음식들도 요리를 하시더라고요. 네. 제가 눈썰미가 있어서 이제 요리를 한번 보면 거의 따라합니다. 따라하고 네. 결국 사실은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있죠. 네. 그 사실 제가 원조라고 생각해요. 저는 집에서 이렇게 이제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서 있는 재료 가지고 저는 요리를 해요. 이게 진짜 찐 고수거든요. 냉털이라고 하죠. 요리를 했을 때 이제 본인이 즐거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먹는 사람도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가족들에게도 실제로 좀 많이 해주세요. 어떠세요? 저희 이렇게 부부 동반 모임을 가든 어딘 캠핑을 가든 뭐든 요리는 다 제가 합니다. 거의 다 제가 해서 제가 안 가면 그 모임에 안 간다 이런 말 날 정도 제가 하고요. 하고 이제 저희 딸이 또 제가 해주는 또 김치 볶음밥을 제일 좋아해서 네. 가끔씩 늦게 들어왔는데 10시쯤에 퇴근해 가도 갑자기 해달라면 제가 그때 묵은 김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딸아이한테 주고 합니다. 근데 저도 진짜 한번 맛보고 싶은데요. 네. 근데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. 네, 그럼요. 어떻게 보면 정치와 요리가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네네. 항상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요리를 할 때도 어떤 원자재나 그 식자재를 제가 시장 가서 이렇게 하나씩 준비해서 갖고 오잖아요. 그러면서 요리를 완성해서 그것도 또 누군가의 또 대접하고 그분은 또 맛있게 또 먹어주지 않습니까? 이런 보면서 저도 그 시민들의 의견을 하나씩
듣고 그 의견을 만들어 또 다른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또 실현될 때 뭐랄까 감동과 희열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. 또 혹시 그동안 만났던 도민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도민이 있나요? 그 시민분들 중에 이제 제 지역구에 이제 어르신 한 분이 항상 이제 좀 아프신데 그분이 이제 맨발로 걷고 싶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. 맨발로 걷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저희가 제 지역구가 구도심권이라 사실 이게 큰 그 땅들이 많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맨발 걷기를 만들었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분을 위해서는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네. 제가 맨발 걷기 그 공간을 만들어줬더니 그분이 매일 좋아하시고 거기 가면 매일 그분이 걷고 계세요. 그래서 건강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게 또 보람이 느끼고 있습니다. 네. 소의원으로서 또 이제 지역 행정을 잘 챙겨오고 계신데 얼마 전에 지역 주민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으시다고요. 자랑 좀 해주세요. 저희 지역구가 이제 구도심권하고 이제 아파트가 산재해 있는 지역인데 그 처음에 이제 한 30년, 20년 전에 만든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공원들을 좀 제가 리모델링하고 그 공원 속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행복하게 지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역점을 두고 그 리모델링 사업을 다 추진했습니다. 거의 제가 있는 지역 그 공원들은 거의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들이 최적화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또 일반 큰 공원들은 그 할아버지와 뭐 손자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공간,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음악 공연도 하고 할 수 있는 공연장도 만들어주고 이런 그런 거를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공동체가 좀 활성화되고 거기서 또 주민들의 또 화합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고마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의원님도 그러면 그런 시간 좀 함께도 같이 하세요? 저도 뭐 항상 나가서 같이 뭐 이야기하고 같이 가끔씩 걷고 저도 맨발 걸을 때 한번 걸어보고 하고 있습니다. 직접 느끼시기에 좀 만족도가 많이 높으신가요? 요즘은 맨발 걷기가 또 유행을 타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 만들어 놓은 거에 되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 의원님께서 이제 하신 것 중에서 도시농업인 지원 활성화를 또 강조를 해 주시는데 어떤 좀 정책인지 좀 직접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. 여름이나 어떤 가을쯤 되면 상추가 비싸가지고 삼겹살 못 먹을 때 있죠. 그래서 저는 스마트팜을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, 도시에서. 네. 그래서 어쨌든 시골에서 어떤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의 천재지변에 의해서 농업이 각자씩 금액이 올라갈 때 사실 농가도 되게 힘들잖아요. 그럴 때 사실은 도시의 유휴 건물을 이용해서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도시에 사실 그 어르신들 노동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력 단절된 또 여성 노동력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좀 그런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생산한 제품을 그 지역에다가 좀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해주겠다 해서 스마트팜 좀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필요를 느끼시나요? 네, 많은 많이 분들이? 계십니다. 계시는데 사실 이제 아직까지 국가 경기도 차원에서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좀 그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기관들이 좀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. 특히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분들은 사실은 거의 뭐 소일거리가 없는데 거기에도 그런 스마트팜을 설치해주면 그 어르신들이 거기서 생산된 걸 가지고 또 점심 때 창거리로 드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좀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